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뭔가 세상이 이상하다는 느낌.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데 알 수 없는 균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그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뭔가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는 걸까요? 16세기에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나라나 종교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의식의 수준에 따라 나뉠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도 의견 차이도 아니에요. 이건 의식의 전쟁입니다. 깨어난 자들, 그리고 길 잃은 자들. 이제 당신은 어느 쪽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자유를 원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더 이상 권력의 속임수에 노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깨어난 이유는 단순히 리더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거짓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깨어난 겁니다. 그들은 노력과 책임, 그리고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길을 잃은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정부와 시스템, 그리고 만들어진 허상에 기대어 삽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변화와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통제와 소비, 그리고 외부의 지시에 따라 살아갑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 갇혀 자신만의 가능성을 외면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갇힌 그 틀을 더 단단히 지켜내려 하죠. 결국 길을 잃은 자들은 두려움 속에 모든 걸 맡깁니다. 정부, 언론,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손길들. 그 손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용한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이 균열은 처음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균열은 세상을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균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겉으론 뭐든 평소처럼 보이죠. 하지만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알 수 없는 변화가 주변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근 우리는 자유와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점점 억압받고 특정 이념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검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다수의 권리와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점점 더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강제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 역차별을 느끼고 그 결과로 분노와 좌절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대규모의 무질서한 이민 정책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국경을 관리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내며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권리는 점차 희미해지고 국가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조용한 균열은 바로 이런 현상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공정과 혼란에 대한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는 거죠. 이 균열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자유와 가치를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빛으로 향하는 이들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들. 이건 단순히 정치 싸움도 의견 차이도 아닙니다. 이건 영혼과 의식의 전쟁입니다. 한쪽은 내면을 향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보고 거짓의 장막을 찢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의 노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은 책임과 자율성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들은 외부로만 향합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시스템에 의존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하며 결국 스스로 설 수 없는 의존적인 삶으로 빠져들죠.
예를 들어 정부의 무책임한 지출로 인해 경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와 책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균열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순간을 가져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말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유와 진실로 향하는 길, 다른 하나는 의존과 통제로 향하는 길.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스스로의 힘과 자유를 믿고 깨어나는 길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통제와 의존을 선택하는 길인가요?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실은 조롱받고 지혜는 침묵당하며 선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거짓이 보상을 받고 진정성은 처벌받는 시대.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진실을 말하려던 내부 고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부패한 시스템을 폭로한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거짓된 정보와 자극적인 선동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이들은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게 이상할까요? 지금의 세상은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언어, 리더십,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교육까지. 예를 들어 일부 정치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대신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짓된 구호로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힐 책임 대신 클릭수와 광고 수익을 위해 조작된 헤드라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뒤집혀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을 직시하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어둠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거짓된 비디입니다. 진실인 척하지만 그 본질은 환상과 조작으로 가득 찬 것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두고 거짓된 새벽이라 경고했죠. 진정한 깨달음이란 뭘까요? 그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먼저 환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엔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새로운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하죠. 진실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아프고 불편하지만 결국 그게 진짜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혼란의 첫 물결이 지나간 뒤 두 번째 새벽의 씨앗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새로운 주파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기억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적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들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낡은 시스템과 충돌하고 오래된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겠죠.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 치유, 그리고 진화라는 주파수를 담은 존재들입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그들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 개의 지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지구는 물리적으로 나뉜 곳이 아닙니다. 이건 진동으로 나뉜 세계입니다. 한쪽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 통제, 그리고 인위적인 삶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존하며 더 깊은 통제와 끝없는 소비 속으로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의 일상은 점점 더 기술에 의해 통제받고 있죠. 얼굴 인식 카메라, 위치 추적 기술,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까지. 이 모든 것이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들을 더 깊은 통제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쪽은요, 공명, 자율성, 그리고 잊혀진 기억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잊혀진 진실을 되살립니다. 이쪽 세계의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자급자족 운동이나 대규모 소비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소규모 커뮤니티의 등장처럼요. 이들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구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 발밑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는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당신이 어느 세계에 속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왜 깨어난 걸까요?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깨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문을 열어두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을 되살리는 이정표이자 혼란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 세상을 선택할 건가요? 지금 어떤 진동에 공명하고 있나요? 중요한 건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깨어난 당신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